네, 안녕하세요. 패턴 리커그니션 오늘 그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두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자, 먼저 디시전 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불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다음 강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시전 트리에 대한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필요한 건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룰들이 있죠. 규칙들이. 이 규칙을 나무의 구조로, 즉 트리의 구조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런 그림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텐데요. 나무의 구조로 만들어내서 전체 자료를 제일 앞에 이제 제일 인풋의 요 안에 이제 전체 자료가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막 따라 내려가 가지고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제 분류의 문제입니다. 뭐 데이터셋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뭐 A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B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맞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리딕션, 즉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풋을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 인풋 데이터가 나중에 쭉 타고 내려가면 뭐 y 값이 뭐 37.6이다, 뭐 혹은 40.2다 이렇게 예측을 숫자를 예측하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리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x에서부터 뭐 x1이라고 부를까요? x1에서부터 그 다음 x2, x3 해서 줄줄줄 해가지고 x14까지 이렇게 총 14개의 노드가 그려진 겁니다. 우리가 노드라 부를 텐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 노드, 그래서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제일 밑바닥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터미널 노드 혹은 리프 노드, 그래서 최종 노드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 적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노드들은 우리가 이제 규칙 노드, 뭐 노드 혹은 룰 노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규칙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갈 때 분할을 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파티셔닝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x2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x4와 x5로 이렇게 이제 쪼개졌네요. 이 노드의 이름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자, x2가 x4, x5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쪼개졌으면 이 x2를 뭐라 그러냐? 페어런트 노드, 부모 노드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child 노드, 자식 노드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뭐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쭉 만약에 이게 리프 노드 혹은 터미널 노드까지 다 도달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프루닝이라고 부르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뭐 이게 가지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마치 여기서 끝난 것처럼.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아예 그냥 신경을 버려버리고 요까지가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여기가 이제 터미널 노드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디시전 트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뭐 x를 데이터셋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게 이제 y가 이제 나오는 건데, 뭐 이게 x1, x2 여러 가지 d 차원의 어떤 벡터로 표현된 그런 x 벡터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된 걸 집어넣으면 뭔가 이제 y 값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산형인 경우에는 분류나무로 한다.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면 이 y 값이 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뭐 이렇게 구분한다면 여기다 그냥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 1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뭐 1, 2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이제 이산형의 형태를 가지는 거죠. 반면에 뭐 얘가 A, B, C라는 그룹, 뭐 A다, B다, C다, 뭐 이런 그룹으로 구분을 한다면 얘를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이산형인 형태의 Y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X라는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Y가 A냐, B냐, C냐, 즉 Y가 1이냐, 2냐, 3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A, B, C 그룹을 1, 2, 3이라고 번호를 붙였다고 해서 뭐 3이 2보다 더 크고 3이 1보다 뭐 그러니까 B와 C가 가깝고 A와 C는 멀다.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이라고 적혀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자, 분류나무라고 한다. 자, 그래서 y가 이산형일 때고요. y가 연속형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뭐 y가 예를 들어서 뭐 유가다, 기름값이다, 미래의 유가다. 그러면 뭔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예를 들어서 뭐 37.56이다. 뭐 이런 숫자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그레션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예측이란 우리나라 말을 이걸 클래시피케이션도 일종의 예측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어떤 캐테고리를 알아맞히는 것을 말하고 프리딕션은 컨티뉴어스한 어떤 숫자를 알아맞히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림 몇 장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은 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무거운 자동차, 가벼운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4,500 뭐 킬로그램 뭐 하여튼 뭐 무게가 있겠죠. 3720 뭐 이게 숫자가 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고요. 연식은 이게 뭐 5년 된 차가 있고 이건 10년 전 차가 있고 뭐 7년 전 차가 있다. 7년 된 차가 있다. 이렇게 뭐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종을 예를 들어서 이번 예는 간단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할게요. 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내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클래스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uel efficient한 차냐, fuel efficient하지 않은 차냐 이렇게 한번 따진다고 쳐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향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새로운 어떤 차가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웨이트와 이어가 어떤 숫자가 뭐 얘가 5000이고 한 2년 된 차면 이게 이 타겟 값이 노란색인지 까만색인지 알아맞히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웨이트 값이고 자, 변수로 하면 이게 x1이라는 퓨처 variable로 한번 불러볼까요? 저 세로 축을 이제 year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럼 얘는 x2라고 하는 퓨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자동차는 벡터로 표현되는데 x1 값과 x2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n개의 차종이 있다. 그럼 n개의 차종을 내가 여기 점을 찍었습니다. year와 weight와 year를 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까만색, 노란색이 구분이 돼 있겠죠. 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weight와 year 값을 보고 이 차종이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자 그걸 따지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까만색이냐 노란색이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weight를 뭐 3072보다 큰 그룹과 작은 그룹 하고 또 작은 그룹에서 또 쪼개는 거지. year가 웨이트가 3072파운드보다 작으면서 뭐 77.5보다 뭐 이게 뭐 연도인가 보네요. 예, 연령 나이가 아니고 연도 몇 년도에 나왔다고 치면 예, 뭐 여기 뭐 73, 뭐 82, 뭐 이런 숫자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77.5보다 큰 그룹이냐 아닌 그룹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벌써 어떤 룰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영역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region 1, 그래서 R1이라 부르고요. 여기는 R2라 부르고 R3라 부릅시다. 자, 그러면 R2에 들면 노란색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R3에 혹시 새로운 점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얘가 들어왔는데 그 놈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탁 찍혔다. 그러면 걔는 이제 까만색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찍히면 노란색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찍히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찍히면 예, 대다수가 까만색이고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까만색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노드가 있는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웨이트가 3072보다 크냐 작냐. yes면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작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yes하고 no. 그래서 왼쪽으로 온 게 그냥 사실 여기서 더 쪼개면 쪼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한번 쪼개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요렇게도 탁 쪼개가지고 이러면 완벽하게 아마 구분이 될 텐데요. 자,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기가 이제 R1이 되는 거고 노인 경우에 즉 웨이트가 307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어가 77.5보다 크냐 작냐니까 질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지금 룰입니다. 룰. 규칙이 제시가 되고 크냐 작냐 따지니까 이제 R2냐 R3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지금 이 그림과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자,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는 요런 식의 트리의 구조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또 굳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내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평면상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요. 이것은 x1하고 x2 두 개만 있을 때, 즉 feature의 수가, 즉 변수의 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근데 feature의 수가 한 30개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지. 3개까지는 어떻게 입체적으로 3차원 공간 속에 그릴 수 있겠지만 x가 x1, x2, x3, x4 4개만 있어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트리 구조로 하면 상관없어요. 30개가 되건 100개가 되건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이 트리의 구조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네요. 만약에 저 트리가 완성이 된다면 나중에 이것은 스무고개 하는 거,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나중에 트리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각각 그 노드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즉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생물이냐, 예, 아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로 따라왔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식물이냐, 식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돌고래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몰라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돌고래라면 생물이냐, 예, 식물이냐, 아니요. 무태, 땅에 사나요? 아니요. 바다에 사나요? 그렇습니다. 영리한가요? 예, 영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고래다라고 이제 알아맞히겠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제 다 이게 다 노드입니다. 이렇게 노드가 있고 여기도 노드가 있고 여기도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고 여기 또 노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게 다 노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노드고 여기도 노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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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가 있어서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제가 지금 네모로 박스 치는 것들이 다 터미널 노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노드들, 이 노드, 이 노드, 제가 지금 사각형으로 표현한 게 터미널 노드.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예. 자, 이런 걸 이제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사람이 직접 만드냐? 그게 아니고 데이터만 보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적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이 질문, 즉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파티셔닝을 할 거냐 말 거냐, 노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좀 생기는데요. 노드에서 몇 개의 가지로 놔둘 것인가? 즉, 이 얘기는 노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로만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로 이렇게 스플리팅,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노드의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지금 답변을 해야 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타날 텐데요. 스스로 이 컴퓨터가, 기계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노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언제 멈출 것인가. 만약에 이 노드가, 이 트리가 계속 쪼개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트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에선가는 스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걸 언제 멈출 것인가. 자, 뒤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그 다음에 if 노드, 즉 leaf 노드는 터미널 노드 말하는 거죠. 이 leaf 노드는 어느 부류에 할당니까 leaf 노드에 도착하면 이게 줄줄줄줄 따라와서 여기에 왔다면 여기서 내가 이걸 뭐 돌고래라고 할 거냐, 기린이라고 할 거냐, 코끼리라고 할 거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지. 자, 그런 질문이에요.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게 뭐 기린이냐, 여기 코끼리냐,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다 나올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노드의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드를 분기, 자, 파티셔닝 할 때, 자, 제가 그냥 어느 한 노드를 탁 가져왔어요. 사실은 여기가 루트 노드가, 이게 루트 노드처럼 보이지만 사실 루트 노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가져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제 이 페어런트 노드를 우리가 T라고 부릅시다. 페어런트 노드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 그 T sub left라고 적었고요. 여기는 T sub right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 안에 여기 X of T라고 해놓은 거는 지금 요 노드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 즉 인풋 벡터들의 개수예요. 인풋 벡터들의 개수. 그래서 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요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2개고 여기는 3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어떤 질문을 만족하면 이쪽이고 아니면 저쪽.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X of T라고 부르자.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X of T left와 X of T right를 합집합을 하면 위에 있는 X of T가 돼야 되는 거고요.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중첩되고 뭐 이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런 인풋 벡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자, 넥스트 질문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규칙,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런 질문인데요. 먼저 질문의 후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질문의 후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진 그 인풋 벡터가 여기가 이제 x sub 1, x sub 2, x of d 차원의 벡터다. 그러니까 변수가 d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벡터가 지금 여기 5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개의 특징, future 혹은 variable이 있고 그들이 각각 n sub i 개의 값을 가진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x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n sub 1까지 가질 수 있고 x sub 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뭐 n sub 2개를 가질 수 있다. 제가 그냥 일반화 시켜서 그냥 n이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뭐 값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하냐? 어느 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변수의 값이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이퀘이션을 적었으니까. 자, 그러면 변수 하나마다 첫 번째 변수는 n1개의 질문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변수는 n2개의 질문이 있을 거고, d번째의 변수는 n sub d개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요걸 다 합친 질문을 다 우리가 후보로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골라서 여기 딱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첫 번째 요 노드에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취해야지 가장 유리한가? 우리 디시전 트리의 성능이 좋으려면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인데 이런 퀘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일종의 최적화 문제죠. 어떤 질문이 제일 좋은지를 찾아야 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exhaustive search, 즉 위에 있는 이 후보 질문을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우리가 보기에 많아 보여도 컴퓨터 보기에는 몇 개 안 되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exhaustive search 전체 다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질문이냐 아니냐, 즉 우리에게 유리한 질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럼 그림상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고요. 좋은 질문이라는 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 2개로 쪼개지고 여기 3개로 쪼개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tx left, 자, 이 두 개가 지금 t sub x of t의 left에 해당하는 요 놈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놈이야. 근데 그것이 각각이 동질일수록 좋다. 즉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얘들끼리 좀 비슷하고 얘들끼리 좀 비슷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쪼개는 거예요. 제가 비슷하다 그랬지 뭐 그 아웃풋 y 값이 다 똑같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완전하게 구분되면 너무 쉬운 문제고요. 비슷한 것끼리 이제 모이도록 쪼갰으면 좋겠다. 자, 그 얘기가 자 이제부터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impurity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불순도라고 하는데, 이 impurity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퓨어하다란 말은 동질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퓨어하다 형용사로는 명사용으로 쓰면 이제 퓨리티가 높다 작다, 이왕이면 퓨리티가 높게 요 안에서 비슷해야 되고 요 안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비슷해야 돼요. 그 얘기는 impurity가 낮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퓨리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다시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뭐 글자 적어놓은 건 보지 마시고 그림만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사슴, 타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동물 하나 있고, 사슴, 타조, 기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모여 있는 게 하나의 그룹이라고 칩시다. 요 밑에 있는 사례는 대부분이 다 얼룩말이고 한 놈만 돼지네요.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 이 둘 중에 퓨어한 건 어떤 거죠? 퓨어한 것, 같이 동질인 성질이 강한 것. 그래요, 얘가 퓨어한 거죠. 그러면 임퓨어한 건 어떤 겁니까? 좀 불순도가 높은 거. 위에 있는 게 불순도가 높아요. 즉 위에 있는 상황이 바로 high impurity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얘기나 low purity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나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상황은 그런 거고, 밑에 있는 것은 impurity가 좀 낮네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low impurity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말은 또 똑같은 말로 뭐 high purity, 순수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여기 뭐 수학식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설명할 텐데요. 어떤 수학 장치를 통해서 이게 impurity의 값을 계산하려고 그래. 그 impurity 값 계산하는 걸 이제 불순도 매조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impurity가 낮아지도록, 즉 purity가 높아지도록 질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impurity, 불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어느 노드 T에서 W sub i라는 클래스 혹은 부류가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이렇게 노드가 있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또 노드가 있다 치면 어느 한 특정 노드를 보자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팅팅팅팅팅 5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좀 색깔을 칠하는, 좀 진하게 색깔을 칠하는 얘들은 오메가 서브 1이라는 애들이고요. 요 하얀색 동그라미는 오메가 서브 2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특정한 노드에서 이 노드가 현재 이제 T라고 하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 T에서 오메가 서브 i가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추정하죠? 지금 요 당장 여러분 보시면은 이 오메가 1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죠. 예, 5분의 2. 5분의 2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오메가 2에 속할 확률은 그렇습니다. 5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라고 하는 노드에서 조건부 확률이네요. 오메가 서브 i가 나타날 확률은, 자, 이 말은
x of t가 지금 데이터 셋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요 절대값 취한 기호가 이게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개수가 5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of t에서 오메가 sub i에 속하는 샘플의 수, 제가 오메가 sub 1은 2개 있으니까 얘가 이제 5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다 1이라고 쓰면 얘가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각 노드에서 특정한 클래스 혹은 부류가 나타날 확률을 저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impurity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엔트로피. 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인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밑에 있는 수학식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IM이라고 적어놓은 게 impur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라는 노드에서의 impurity는 이렇게 계산해라. 지금 수학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위에 probability of omega sub I given T 요 확률을 정의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만 있으면 이게 계산이 되겠죠. 제가 다음 강좌에서 이 엔트로피가 왜 수학식이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설명을 하면 오히려 혼동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 임퓨리티라는 게 있어요. 지니 임퓨리티. 그래서 지니 불순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T라는 노드에서의 임퓨리티가 이렇게 수학식을 하든지 이 수학식이나 이 수학식이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측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이따 예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misclassification impurity. 그래서 오분류 불순도인데 요거는 불순도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네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수학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만 일단 알고 한번 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불순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느 특정 노드에서 어느 특정 노드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막 쪼개지고 할 텐데 뭐 또 다른 게 쪼개져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이제 T라는 노드다. 자, 그 안에 x of t라고 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들어 있겠죠. 데이터 인풋 벡터들이. 자, 그게 다음과 같다. 이 x of t가 이런 거 해서 9개가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제가 이걸 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놈은 그 놈을 x of 1이라는 지금 벡터 표현을 했죠. x of 1이라는 벡터고 그 놈은 부류가 오메가 2다라고 이제 이런 정보가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게 있다면 자, 우리가 이 T라는 노드에서 오메가 1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겠죠. 총 몇 개 있어요?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오메가 1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3개가 있으니까 9분의 3. 그렇게 따지면 9분의 4, 9분의 2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파악이 된다면 자, 엔트로피의 방법으로 불순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까 엔트로피 불순도가 계산 이렇게 하라면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에서 m까지. i는 1에서 m까지니까 지금 부류의 개수가 m이 이 부류의 개수거든요. 예. 자, 이게 클래스의 number of clas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가 있습니까? 오메가 1, 2, 3가 있으니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둘, 3개를 지금 이제 더해가는 과정인데 이거 곱하기 로그 2에 이거를 해라. 그래서 각각의 아까 9분의 3이니까 9분의 3 곱하기 로그 2에 9분의 3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다 더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숫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노드마다 impurity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니 불순도를 이용해 보면요, 수학식이 아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1 빼기 그 각각의 각각 부류에 속할 확률을 2승해서 다 더했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뭔가 숫자가 나오더라. 자, 오분류 불순도는 아까 수학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 빼기 요거 중에 맥스를 만드는 맥스 값을 찾아라. i만 바꿔가면서 누가 제일 크냐면은 9분의 4가 제일 크니까 9분의 4를 넣어서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된다. 자, 이것만 확인하죠. 지금 이 값들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각 노드마다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불순도를 측정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질을 좀 보면, 자, 만약에 투 클래스 프로그램이면 내가 어느 한 노드에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x x x, 자, 이런 상태가 있다면 6개 중에 반반이 있으니까 이때가 불순도가 제일 높은 거죠. 아니, 6개 중에 한 5개가 동그라미고 x가 하나면 얘는 very high impurity가 측정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low impurity가 측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그 말은 아까 우리가 오메가 뭐 i에 속할 확률 어느 t라는 시점에서 이걸 우리가 그냥 p라고 부른다면 이때는 p가 0.5죠. 즉 p가 0.5일 때 엔트로피도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지니 인덱스도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도 가장 높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low impurity로 가는 거죠. low impurity로 갈 때 그때의 우리의 매조 값도 이렇게 다 이게 작아지지 않느냐. 이게 다 작아지고 있다. 자,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임퓨리티 메저의 성질들을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진짜 임퓨어 할 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그때 그 메저 값이 가장 높은 값이 나오는구나. 자, 그걸 이해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각 노드에서 질문을 그 규칙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결론은 불순도의 감소량이 최대인 질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따지면 T라는 노드에서 T left와 T right로 밑으로 이제 두 개로 파티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질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방식은 우리가 information gain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불순도의 감소량이 가장 커지는 질문을 선택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수학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델타라는 것은 어떤 변화 값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impurity라는 노드에서의 impurity의 변화 값 이렇게 했네. 자, 이 말은 사실은 지금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impurity, T라는 노드에서의 impurity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델타라고 읽죠. 델타 impurity of T는 사실은 impurity, T라는 시점에서의 impurity에서 이 T가 이제 이게 페어런츠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빼기 impurity인데 child에서의 impurity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impurity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impure 했기 때문에 여러 개가 혼동이 되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파티셔닝을 하면서 점점 순수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impurity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각각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그 변화 값이 가장 큰 질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옆에 적었던 이 식이 사실 밑에 있는 요 식인데, 이걸 여기 보면 마이너스 나와 있죠. 이거를 좀 달리 쓰면 요렇게 괄호를 쳐서 여기다 플러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괄호 친 게 지금 child 노드에서의 impurity입니다. 그러면 요 T left와 T right에서의 impurity를 각각 계산했는데,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5개가 있는데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가 있으면 이쪽은 2개가 있고 요 3개가 있으니까 이 개수를 좀 반영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이쪽은 예를 들어서 5분의 2를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얘는 5분의 3을 반영해서 각각의 그 impurity 값을 이제
여기 이제 impurity t left를 반영하고 이쪽은 impurity t right 값을 반영해서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빼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impurity t에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에서 진짜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의 질문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그래요. 이 information gain이 가장 큰 것. 다른 말로 불순도의 감소량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면 돼.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선택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질문은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이 피처가 non-metric 혹은 categorical 데이터면 즉 그냥 categorical 데이터 그냥 구분만 있는 거라면 그게 그냥 이퀘이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퀘이션을. 근데 만약에 메트릭이다. 어떤 뭐 소수점이 나오는 숫자다. 그러면 크다, 작다 이런 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이 알파는 이제 그 문제마다 다르겠죠. 이게 크다라고 해도 돼요. 작다. 이런 게 부등식을 사용해야 된다. 자, 부등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이산형 값이냐 컨티뉴어스 값이냐 다른데 이산형 값일 때는 그냥 이산값 각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파 값으로 부르는 거고요. 연속형 값일 때는 이것을 각각 하나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 해가지고 얘를 뭐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해가지고 알파 1보다 크나 작냐, 알파 4보다 크나 작냐,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데이터셋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퓨처가 3개네요. 그런 벡터, 인풋 벡터는 3차원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퓨처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놈의 각각의 클래스가 뭐 오메가 2다, 오메가 1이다, 3다, 2다, 1이다. 오메가가 한 3가지 있나 봅니다. 저 9개가 있네요. 자,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X1은 직업을 나타내고 X2는 선호 품목을 나타내고 X3는 몸무게다. 그러면 자, X1 직업이 종류가 몇 개냐면 디자이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직업이 있어서 그냥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아무거나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X2는 선호 품목이 의류를 좋아하느냐, 뭐 쇼핑할 때 어떠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스포츠 용품이냐, 책이냐, 음식이냐 5개 있어서 1에서 5까지의 정수가 가능해서 그 중에 하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X3는 몸무게네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실수값이 들어있겠죠. 자, 요런 상황이라면 총 지금 9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테이블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질문이 생각해보면 X1에 의해서 후보 질문이 어떤 게 있나? X1은 아까 1에서부터 7까지 있었죠. 그래서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 7이냐 따로따로 7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X2는 1에서 5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의 질문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자, X3는 실수값인데요. X3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보고 일종의 그냥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 9가지를 크기 순으로 한번 정렬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크기 순을 정렬하고 이 정렬된 걸 보고 구간을 만약에 요 사이 중간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5.6과 47.8의 중간은 46.7입니다. 그 다음 두 숫자의 중간은 49.2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으니까 이 8가지의 부등식에 의한 질문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8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가능한 질문은 뭐가 있어요? X3까지 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7 더하기 5 더하기 8 하니까 총 20개의 후보 질문이 있습니다. 이 후보 질문을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질문, 즉 불순도의 감소량이 가장 큰 질문을 선택해서 그 노드에서 이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T란 노드에 어떤 질문을 하나 해가지고 yes냐 no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X2가 아까 선호 품목인데 선호 품목이 스포츠 용품인 것은 용품이면 이쪽 예 쪽으로 가고요. 아니면 no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X2가 3이냐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근데 위에 있는 페어런트 노드에 총 이제 9개의 이제 인풋 벡터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각각 벡터의 x2 값을 보고 골랐더니 이쪽으로 온 게 만약에 3개가 있다. x2, x7, x9이 여기 벡터로 이쪽으로 파티션이 됐고요. 이쪽은 나머지 이게 지금 총 9개 있었죠. 총 9개. 이쪽에 3개 있으니까 이쪽은 보나마나 6개가 있겠네요. 자, 6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불순도의 감소량을 한번 우리 앞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지니 인덱스를 한번 사용해 보죠. 지니 인덱스 혹은 지니 임퓨리티 인덱스, 뭐 지니 메저 뭐 다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지니 임퓨리티를 사용해 보면 아까 수학식이 이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각 노드에서 지금 현재 이 노드에서 이것을 보고 임퓨리티 값을 아까 우리 지니 임퓨리티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노드에서 요거 가지고 임퓨리티 인덱스 지니 인덱스 구하고 요거 가지고 지니 인덱스 구해 가지고 요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0이냐면 이게 2, 7, 9은 전부 다 이 오메가를 한번 보세요. 얘도 오메가 1, 얘도 오메가 1, 얘도 오메가 1. 완전 퓨어하죠. 그러니까 임퓨리티가 0인 거예요. 직접 계산해도 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요 분수식은 다 뭐예요? 그래요. 개수예요. 총 9개 중에 3개가 이쪽이고 9개 중에 6개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information gain 혹은 불순도의 감소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아까 우리 질문 20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걸 다 계산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가 딱 질문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의 알고리즘을 한번 수도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집어넣어야 될 것은 데이터밖에 없어요. 인풋 데이터, 벡터. 그래서 여기 이제 T라고 적어 놓은 게 그 클래스, 즉 부류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n개 데이터 포인트 있으니까 t1부터 tn까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류의 종류만큼 다 값이 할당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트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트리를 R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노드 하나를 생성하고 그것을 일단 그러니까 노드 하나만 생성해. 노드 하나 딱 생성하고 그것을 R이라고 부르자. 이게 일종의 하나의 트리야 지금 현재 이 통째로가. 이 노드 하나가 하나의 트리다. 그 다음에 그 누구를 t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인풋이 x였죠. 그 x를 x of t 여기 이제 여기 x of t가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고 하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split 언더바 노드라고 노드를 스플릿하는 함수를 넣는데 인풋은 현재 시점에서의 트리와 그때의 그 노드에서의 인풋 벡터들을 다 집어넣어.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 함수의 정의가 여기 이제 딱 적혀 있어요. 자, 요까지네요. 자, 요까지.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순환 함수라고 적어 있는데 사실은 요 함수를 부르면 이 함수를 실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이 함수가 새롭게 또 실행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먼저 노드 T에서 후보 질문을 생성한다. 아까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한 20개 아까 생성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모든 후보 질문의 불순도 감소량, 인포메이션 게인을 다 각각이 측정한다. 그럼 20개의 값이 다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그것이 최대인 것을 선택해서 그런 질문 Q를 선택한다. 그럼 질문 하나 선택됐습니다. 질문이 하나 선택됐고 자, if 문이 있고 else 문이 있네. 자, if 문. 만약에 이 현재 이 대문자 t란 노드가 스토핑 룰, 즉 멈춤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서 그냥 끝이야. 이걸 계산한 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대문자 t의 어떤 클래스인지 그냥 할당해 버린다. 자,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리턴하면 끝나고 돌아가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멈춤 조건. 좀 이따 멈춤 조건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제일 처음 시작하면 여기서 선택하고 이 멈춤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else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q라는 질문을 가지고 x of t라고 했던 인풋 벡터들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노드 두 개로 x of t의 left하고 x of t의 right가 생기겠네. 그렇지. 여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난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생성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스프릿 노드 함수를 또 불러. 지금 제가 만들었던 함수에서 자, t left는 이 첫 번째 이 노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xt left는 요 안에 들어있는 인풋 벡터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왼쪽 left에 대해서 하고, 이 오른쪽은 이제 right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쪼개려면 쪼개라. 이거 그 다음 쪼개려고 쪼개는데 만약에 이게 스타핑 룰을 만족하면 쪼개지 마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알고리즘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요, 리컬시브 함수, 순환 함수예요. 방금 보셨다시피 스프릿 노드라고 하는 함수 안에 또다시 스프릿 노드를 부르고 있어. 그러면 이 스프릿 노드 안에 있는 거 하다가 또다시 스프릿 노드를 또 부르겠죠? 그래서 리컬시브 함수라 부른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스타핑 조건, 언제 멈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불순도가 충분히 낮을 때, 그 얘기는 아주 퓨어할 때, 어느 노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질 때 멈추겠다.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불순도가 0일 때까지 가겠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완벽하게 분류할 때까지 다 이게 계속 파티셔닝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of t의 샘플의 개수가 임계값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왔는데 뭐 여기가 뭐 3개 있고 여기 한 2개 있고 2개 있고 5개 있고 뭐 여기에 2개가 있다. 안에 한 2개 정도 들어있으면 그냥 끝내라. 이걸 또 사실 마음 먹으면 여기 또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존재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2개 정도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임계값을. 그 다음에 질문 Q의 불순도 감소량이 information gain이 임계값 이하일 때,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2개를 쪼개려면 뭔가 이 노드에서의 델타 서브 임퓨리티 뭐 어떤 t 값이 어느 정도 돼야지 쪼갤 가치가 있지. 여기서 밑으로 쪼개봐야 별로 크기가 크지 않으면 쪼개지 말라. 이런 룰을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이게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순도가 0이 되도록 하겠다? 자,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어. 즉 내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이 인풋 벡터들은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 그렇다라고 미래에 들어올 우리의 테스트 데이터셋, 미래에 들어올 것들도 완벽하게 분류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너무 이번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오버피팅하면 나중에 미래의 것에 오히려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주로 불순도 0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가능성에 대한만 설명한 거지,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이 파티셔닝 하는 것을 멈춘다? 즉 트리를 너무 작게 한다? 그러면 너무 premature convergence, 너무 미성숙한 어떤 수렴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트리가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또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럼 최종적인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서 뭐 요까지 왔다 치자. 자, 막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만약에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 오메가 3가 있는데, 동그라미 얘를 x, 얘를 삼각형 표현해 볼게요. 요 안에 만약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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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삼각형 삼각형 요렇게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인풋이 딱 들어왔을 때 쫄쫄쫄쫄 타고나 내려오다가 요 노드에 만약에 도달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동그라미가 제일 많잖아. 지금 3개나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특정 부류에 속할 확률이 가장 크도록 하는 자, 아그맥스를 썼으니까 가장 크도록 하는 그 i를 찾아라. 자, 이 경우는 지금 이 i가 가장 큰 게 1이네요. 동그라미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동그라미가 제일 개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k에다가 1로 집어넣어라. 자, 그래서 그럼 k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노드가 이제 t 번째 노드, t 노드라고 하면 이 t 노드의 클래스는 부류는 오메가 서브 k로 하라. 좀 이 예에서는 오메가 서브 1으로 하라는 얘기네. 자,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설명이었어요. 지금 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리그레션 트리는 간단하거든요.